자, 우리 전반적인 파트는 첫 번째 파트가 도함수의 활용 3 파트지, 그지? 네. 도함수의 활용 3 파트에서 뭘 다루고 있었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맞나? 이게 뭐냐면 뭐 해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 하는 거. 그지? 그 3차 방정식 이렇게 주고 뭐 근이 3개일 때, 근이 없을 때, 뭐 이런 거. 극값이 있을 때 없을 때. 우리 혹시 그런 거 기억나니? 가령이가 몰랐던 거. 가령이 1학년 때 공부 안 해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같은 말. 1대1 대응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뭘? 저씨 그러니까 또 틀리지. 그건 또 안 틀렸나? 틀렸어요.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간다. 즉 다시 말해서 극값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이 됐어. 맞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얘들아 19년 계산법 문제 봅시다. 가령이는 그걸 좀 더 잘 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지금 3번 문제 봐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 문제였지, 그지? 맞나? 혹은 5번 문제. 프라임 값과 그냥 값 이런 거 비교하는 거. 5번 문제 혹시 기억나니? 그냥 대충 뭔가 해놓고 대충 뭔가 해놓고. 때려박았는데. 이게 개성고등학교 5번 문제가 전반적인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f-2가 g-2일 때 그러면 요 점에서는 똑같고 f'x가 g'x보다 작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라임 값이 얘기하는 게 뭐야 결국?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너 어떻게 맞췄어 이거? 이거 다 외워서 맞췄냐? 없어?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물론 이제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접선의 기울기 뭐 이런 얘기지.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모든 x에서 프라임 값이 g가 더 크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모든 범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g가 더 크다는 얘기고 그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에서 f와 g가 만나고 그 밖의 범위에서는 g가 프라임 값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야. 선생님 조금 못 그리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g가 지금 더 급한 거지 f보다.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더 급해서 점점 빠르게 성장해서 마이너스 2에서 만난 다음에 얘가 점점 빠르게 성장한다. 그래서 이 5번 문제가 얘기하는 게 요런 그래프에 대한 내용인데 요것마저도 요 도함수의 3 방정식과 부등식이 활용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고 이걸 정확하게 알아줘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답지에도 적어놨는데 제대로 안 보셨나 봐.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굳이 일요일날 불러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알겠지? 좋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선생님이 그 전에부터 계속 수업할 때마다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표를 너무 등한시하지 마라. 그리고 그래프가 수학의 시작과 끝이다. 숫자 계산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5번 같은 문제 틀리기 쉽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런 프라임 x가 너네 그냥 프라임이라면 그냥 뭐 숫자 계산하는 거 맞지? 지수 내리는 거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프라임 x라는 거는 그때 그 점점의 기울기다 라는 걸 생각하고 전반적인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이도록 합시다. 그 외에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잘 하는 거지, 그지? 접선의 방정식이 뭐야? y는 마이너스 아 이런 것도 막 숨풍숨풍 잘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y 마이너스 fx는 f 프라임 x x 마이너스 f 프라임 a라고 해야지. 네. 요렇게, 그지?
이게 이제 뭐냐면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요런 식마저도 좀 정확한 이해도를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서 또 뭐 어떤 게 있었나 한번 보면은요. 그 외에는 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 파트에는. 13번 문제, 12번 문제, 13번 문제. 자, 지금 우직에는 13번 문제는 또 틀렸지? 답지 참조해서 다시 한 번 더 계산해 보도록 하는데 요거는 칠판에 선생님이 잠깐 보여줄게. 잠깐. 선생님이 이제 우직이한테 주로 잔소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이렇게 식이 복잡해지고 숫자가 복잡해지는 숫자가 나오면은 우직이는 본인이 계산하다가 틀려. 우직이 시험지 좀 줘보세요. 보면은 최고차 항의 개수가 3인 3차 함수. 이거 혹시 어제 친 그대로지, 그지? 예. 그래서 이제 fx가 3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온 순간 나가리지. 왜? 우직이가 이런 대답은 잘하거든. 우직아, 이게 뭐예요? 이거 뭐 묻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기함수. 우기함수 중에서 무슨 함수인가요, 저 친구는? 기함. 기함수는 홀수 차항인가요? 짝수 차항인가요? 그렇죠. 라는 얘기 짝수 차항 없는 거라고 선생님이 누차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봤는데 이상하게 지었어. 이상해서 지금 어떻게 안 이상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직이는 약간 너무 그냥 늘상 하던 대로만 적는 거 또 조금 고쳐야 될 것 같고 실제로는 fx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야. 맞아 아니야?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표. 우직이 자꾸 표 안 쓸라 그래서. 맞아, 그것도 표. 자, 요렇게 줄 맞춰가면서 또박또박 써주셔야 안 틀립니다. 알겠지? 그럼 우리가 표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지? 그 값이야. 무슨 값? 그 값. 그럼 맨 마지막에 찾는 거. 실근? 무슨 실근? 명? 그러니까 뭐냐? F 프라임 X. 그렇지. 그 뜬구름 잡는 얘기 좀 그만하라고.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을 찾게 되지. 네. 맞나? 그게 뭐냐면 머릿속에서 예쁘게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또박또박 예쁘게 씁시다. 네. 예. 그리고 났을 때 우리가 결국 제곱이 저거란 얘기는 네. 이 x 값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이 누구더라? 수빈인가 가령인가 누가 이렇게 나와서 그냥 애시당초 이거를 마이너스 a라고 뒀더라고. 그래도 상관은 없어. 알고 있는 유형이라서 응. 봤던 거라서 그지? 학교에서 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봤어. 이게 학교 교과서 나왔던 문제야?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좋다니까. 거기 있는 것도 막 다 있고. 이래서 예쁘게 표 쓰고 우지가 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저 그렇게 하니까 다시 그냥 상황이 이게 뭐 이름을 어떻게 알아봐 이거를. 와. 맞아 아니야? 그냥 보시다시피 마지막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마이너스 a라는 굉장히 좀 더러운 숫자가 나오거든. 네. 그럴수록 너네가 글씨를 예쁘게 써줘야 안 틀린다. 알겠지? 요즘 예쁘게 자, 그 다음에 13번 3차 방정식 t에 따른 실근의 개수. 이거 보여줬지? 네. 요게 13번 문제 정도 되면은 선생님이 이거 풀이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100점 방지용 문제. 좀 중에서도 굉장히 선생님이 밸런스 있게 잘 내신 문제야. 이거보다 난이도 더 어려워지면 진짜 전교에 한 명 맞출까 말거든. 물론 이런 문제를 학교에서 실제로 해봤다면은 조금 난이도가 낮아지겠지. 학교에서 이런 거 본 적 있나? 아니요. 아니요. 이런 거 없지.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밸런스 있게 좋은 문제니까 선생님이 또 간단하게 한 번 더 뭐였는지 가르쳐 주겠지만 집에 가서 오늘 중에 영상 다 올라갈 거거든. 예. 그 선생님 답지도 보여줬으니까 네. 그거 참조해서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합시다. 네. 결국 이게 뭐냐면 제 가령이가 요런 거는 되게 잘하더라고. 가령이가 요런 스타일은 되게 잘해. 근 찾는 거. 그래서 이제 그래프 이렇게 생겼고 y는 t
요렇게 돼 있을 때 뭐 요런 얘기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t가 얼마보다 클 때는 실근의 개수가 얼마고, 그래서 GT가 어떻게 나오냐면 0, 1, 2, 그 다음 t가 어떨 때, t가 어떨 때, t가 어떨 때. 영이 왜 나와요? 그렇네. 1, 2, 3이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번 이걸 더 쓰지. 뭐? 이거를 또 그래프 그려서. 그지? 근데 이제 이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요 그래프 그림이었어. 그게 조금 낯설지. 그래프 이상하게 나오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요런 스타일을 풀어나가는 게 실제로는 수능 스타일 문제. 그렇게 어떻게 그래요? 요거 t가 얼마일 때는 1이잖아. 네. 그럼 이게 이제 t축이란 말이야. 그 굳이 얘기하자면은 얘가 1, 2, 3이기 때문에 내 지금 t 범위 기억이 안 나는데 1루트 뭐 y축 어디 있겠지. 그게 이제 gt축이야. 말하자면 y축이니까 함수축 네. y값. 그랬을 때 t가 어디까지는 계속 숫자가 1만 나오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잘 듣지 걔는. 그 다음에 어떤 t 값이 어떤 점에서만 값이 2가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구멍 비어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 점에서는 그 함수값이 아니라는 거지. 요 점에서는 함수값이 여기고 네. 나머지 부분은 여기랑 여기다. 그 친구랑 얘랑 안 만나려면 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비껴 나가거나 혹은 요 구멍을 지나가서, 네. 심지어 여기는 지나면 안 돼. 이렇게 네. 지나면 안 돼. 이거는 여기까지 되는데 A의 최소값 물었으니까 A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내려가잖아. 네. 그래서 요거일 때 최소였다. 뭐 이런 내용의 문제였거든. 자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선생님이 수학의 시작과 같은 그래프다. 물론 확통 빼고. 자, 그 다음에 서술형 1번 같은 경우는 너네는 평균값을 정리 쳤으니까 실제로 뭐 나오진 않을 건데 요런 거 실수를 좀 하지 말자 이 얘기야. 서술형 시험에서 마지막에 답에다가 C는 마이너스 루트 3 안 쓰고 X는 마이너스 루트 3 쓰면 분명히 감점시키거든. 네. 그럼 알겠지? 요런 디테일들 좀 신경 씁시다. 알겠지? 나머지는 다 적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작년 내천 문제집 보면은 또 뭐가 있었냐면 1번이요. 요것도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에 대한 거. 보면 알겠지만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은 단순하게 d 구해서 fx 값 구해서 실근이 있네 없네도 많이 하지만 결국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거거든. 1번 같은 경우도 절대값 x-1 그래프 그릴 줄 아냐? 그거 보고 이 내용 이해할 줄 아냐? 뭐 그런 거 묻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뭐 극소값 있냐, 극대값 있냐, 증가하냐 뭐 이런 거 묻고 있는데 그래프도 안 그리고 멀뚱멀뚱 있으면 그거 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2번 이제 극대값 극소값 묻는 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도함수의 활용 2 그래프 증가 감소 그 파트였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묻는 것도 마찬가지. 뒤에 넘어가 볼까? 또 뭐 있나? 8번 같은 경우도 접선의 기울기 문제지. 근데 방정식과 부등식 도함수의 활용 3 자체가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얘네 시험 작년 얘네 시험 때도 범위는 엄밀히 말하면 도함수 활용 3부터였어. 그래도 도함수의 활용 3에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갖다 쓰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나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을 낼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런 거 좀 신경 씁시다. 10번 문제가 진짜 도함수의 활용 3 문제지. 네. 맞지? 네. 근을 갖도록 하면. 맞나요? 네. 그래서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이것도 이제 특히나 자주 틀리는 내용. 뭐? 실근이 없다. 3차의 실근이 없다. fx는 3차식인데
얘가 실근이 없다. 그러면 프라임 x는 몇 차가 나와? 1차. 그러면 이 친구가 뭐가 어때야 얘가 실근이 없나? 한그릇이 보다 작거나 같아요. 항상 같다 신경 쓰세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니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 개 더 보긴 더 봐야 돼. 디테일하게 보려면 일단 첫 번째는 요거부터 보고 2차 함수가 근이 한 개, 중근이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무슨 차이냐면 요것만 봐도 돼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원래는 단순하게 요것만 보면은 숫자만 보는 거야. 2차가 근이 없대.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표 그렸을 때 f' 0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근거가 없겠지. 근데 너는 왜 중요해? 이렇게 되면 0 되는 게 한 값 있어도 좌우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얘가 멈췄다 갈 뿐 그 값은 아니다. 라는 이런 그래프적인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요거를 좀 주의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네. 자 그럼 뒤에 넘어가 볼까? 13번 문제. 도함수 그래프 보고 원함수 추측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제. 근데 뭐 굉장히 선생님이 뿌듯했던 게 둘 다 밑에 그래프를 예쁘게 잘 그리고 원함수 그래프 예쁘게 잘 그리고 해주셔서 아주 만족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답이 예를 들어서 4번이야. 그러면은 니은이 틀렸다는 얘기잖아. 응? 니은 왜 틀렸는지까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알겠지? 뭐 단순 무식하게 아니 선생님 이건데 이거 어차피 프라임 해봐야 부호 안 바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요 도함수 표에서 도함수 표에서 지금 어디냐면 마이너스 3이랑 1이거든. 여기에서 좌우의 이 도함수의 부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감소 증가 감소라서까지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지? 이런 디테일도 계속 써먹어요. 마찬가지 16번도 이제 처음 봤을 때 뭐 둘 다 틀렸나 누구만 틀렸나 막 그랬었지. 맞지? 이게 보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고 16번 같은 스타일도 자주 나오거든. 요 GT 문제처럼 뭐 두 함수를 더하기 빼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H 함수를 추정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요 풀이했던 내용 다시 한번 더 보고 답지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결국 뭐냐면 얘도 결국 편 거야. H'X가 결국 F'X-G'X일 거니까 얘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냐 비교해서 프라임 X 즉 F'이랑 G' 같을 때가 어딘지 찾아서 0 쓰고 그지? 그리고 누가 더 큰지 봐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정해서 표 그려가지고 H 함수 추정해라. 결국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표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 알겠지? 3차 최고차항은 어차피 플러스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단순하게 그렇게만 풀면 디테일한 맞고 틀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1, 2, 3, 4, 5 중에 틀린 거 고르세요. 이런 문제는 틀리기가 쉽단 말이야. 반드시 알아도 한 번 더 표를 생각을 하고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서답형 1번은 아까 얘기했던 우기함수 똑같은 문제지. 맞지? 근데 이제 뭐 신기하게도 오지긴 이 문제는 또 맞췄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같은 유형의 문제를 누군 맞추고 누군 틀리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의 시험 성적은 보장할 수가 없다. 그 외에는 적분 문제였으니까 이제 동서 활용 3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분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볼 건 없지. 네. 맞지? 부정적분은 C값 인데 C값은 워낙 둘 다 잘하고 계셔서 수빈이까지 셋 다 C값 디테일은 굉장히 잘 챙기고 계셔서 전반적인 적분 내용 전체를 다 볼 건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것부터 봅시다. 그러면 이제 표는 21년 거 먼저 보자 이번에는. 자, 뭐 정적분 문제 4번. 안에 친구 똑같으면 앞에 친구 맞죠? 네. 앞에 친구 똑같으면 안에 친구 맞죠? 그건 잘 하고 계셔. 그래서 뭐 그건 잔소리 할 거 없고. 5번 부정적분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4번, 5번 틀릴 정도로 공부 안 한 친구들 아니니까. 뒤로 넘어갑시다. 뭐 7번. 야, 난 너무 있잖아. 기특한 게. 7번도 은근 애들 진짜 많이 틀리거든. 맨날 모른다 그러고. 근데 우리 애들은 둘 다, 셋 다, 이거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이것도 거의 안 틀리더라고, 보면은. 자주 틀릴 법도 한데. 그래서 참 내가 도함수 활용이 할 말이 많지. 적분 할 말이 없어. 얘는 적분 되게 잘해, 또 보면. 그래요. 뭐 별거 없지? 그 다음 8번 문제. 그래프 보고, 프라임 만들고, 또 잘하고 있어서 사실 적분 문제는 내가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아주 굉장히 기특하게 잘하고들 계시거든. 뒤에 넘어가 볼까? 뭐 있지? 뭐 11번도 단순하게 풀어도 되고, 그지? 아니면은 우함수, 기함수 이용해서 두 배냐 빵이냐 뭐 이런 거 이용해도 되고. 그런데 이제 12번 우지기가 낚였었지? 맞아 아니야? 뭐 아래 끝, 위 끝 잘 봅시다. 그 넓이로 낚시질 잘하거든 선생님들. 분명히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란 말이야? 거꾸로 그렸네. 마이너스 3에서 1까지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3, 1 적혀있으면 아래에 적혀있는지 위에 적혀있는지 잘 모르겠고 막 이거네? 이러고 막 푼단 말이야? 근데 요렇게 돼 있으면 안 되니까 요런 거 디테일 잘 살려서 이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 낚인 거지. 맞지? 그런 것만 좀 디테일하게 보고 낚이지 맙시다. 뒤에 넘어가 볼까? 15번. 15번에서 내가 또 할 말이 많지. 요런 스타일 나올 때 너무 본인이 잘 하다 보니까 2019년 문제에서 나왔었지. 어제 넘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틀리고 이러면 되나 안 되나. 결국 너네가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야. 15번 같은 경우도 사실 너네가 공부가 좀 부족하면 선생님이 얘기를 막 두 번, 세 번 더 해줘야 되거든. 얘들아 숫자부터 x까지인데 뭐는 어떻게 하고 앞에 리미트 달려있을 때는 이걸로 바꾸고 그냥 돼 있으면 양변에 미분하고 뭐 이런 얘기 막 해줘야 돼. 그래 너네 그거 되게 잘해. 구분도 잘하고. 그런데 넘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틀리고 그건 주로 이가량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해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가량이야.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고 계시니까. 알겠지? 17번 문제 집에 가서 반드시 다시 한번 보세요. 우직이 또 틀렸더라. 17번이? 응. 맞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림이 틀렸다고. 그림이 틀렸다고요? 완전 틀린 건 아닌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그려놓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런 것만 주의하자. x랑 x 플러스 누구랑 같은 게 주기함수고 숫자 빼기 x랑 숫자 더하기 x는 좌우 대칭. 요점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그래서 굳이 그래프를 그렇게 그리는 것도 물론 뭐 나쁘진 않지만 선생님이 풀이해줄 때 했던 거 기억나나? 선생님 그래프는 그냥 너네 보라고 해준 거고 결국 얘랑 누구랑 같고 얘랑 누구랑 같고 해서 라지 F0 마이너스 라지 F3 이런 식으로 설명해줬던 거 기억나나? 안 나면 집에 가서 영상 한번 다시 보고 답지도 한번 다시 보세요. 그게 요 파트에서는 제일 빨리 안 틀리고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지? 특히나 있잖아. 너무 암산으로 그냥 때려박지 말고 반드시 F형이랑 같은 거 찾을 때 2 빼기 2니까 2 더하기 2로 찾아야지. 요렇게 한 과정 더 해주시면 조금 숫자 틀리는 것도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 써가지고 문제 풀어주세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 볼까? 야, 서답형 2번 같은 경우도 원래 애들 되게 잘 틀리는 문제거든? 근데 뭐 2번까지는 다 잘 하더라고. 아래 끝 숫자, 위 끝 x 면은 맨날 프라임, 그지? 근데 심지어 아래 거 정리하는 것도 보면 잘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문제집에서 그 단어 평가 같은 거 풀었을 때 요게 유형이 바리에이션이 몇 개 있었는데 제일 어려웠던 바리에이션 기억나나? 제일 어려웠던 거야? 응. 이거 기출문제 풀기 직전에 풀었던 단어 평가에서 나왔거든. 그 안에 친구 막 이렇게 제곱으로 나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 그런 거는 단어 평가에 나왔던 문제 한 번씩 더 뒤적뒤적거려서 한 번 더 보고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지? 우직이가 지금 다 있으니까 한번 보면. 우직이는 안 했지만 다 있거든. 얘는 막 죽을래 이 진짜 무평균. 아닌가? 우직이 설마 이거는 해서 낸 건가? 자차함수, 전적분 여기 있지 싶은데. 잠깐만 봐봐. 문제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쌤도 단어 평가 친구 주세요. 응, 줄게요. 뭐였는지 까먹었다. 이거였던 것 같긴 해. 15번. 15번이었던 것 같긴 한데 안에 막 프레임도 들어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 단원 평가에 그 아래 끝, 위 끝에 숫자랑 X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요게 단순하게 한 번만 좌우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전개만 해서 프레임 때리면 바로 나오는 문제잖아. 근데 그 안에 있는 거 막 정리해야 되고 이런 문제 있었거든. 그런 문제 있었던 것만 조금 신경 써서 다시 한번 보고 가주면은 더 좋겠지, 그지? 좀 봐봐. 가령이, 수빈이, 가령이, 수빈이, 그 우직이 이제 한 개 나왔어. 우직이 이거 또 챙겨갈래? 한 번 더 볼래? 보면 좋겠지. 그래서 딱 보면은 아 이건 쉬웠던 문제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 전에 거 이거 쉬운 건 안 줘도 되겠지. 딱 봐도 쉬운 거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왜? 특히나 이제 계산 복잡했던 거 왜냐면 딱 보면 알잖아 내가 틀렸던 거 그런 거 위주로 한 번씩 더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서답형 3번 결국 둘 다 또 틀리셨어. 답이 뭐였죠? 답이요? 뭐였을까요? 아 힘들어. 101. 100일이요? 응. N 얼마 나왔어? 저 103이요. N은 103 맞아. N이 얼마 나왔어? 아 맞다. 아 네 그러니까 반론 차지 임마. 이 귀중한 물론 있잖아. 가령이처럼 저렇게 하면은 사실 뭐 한 1, 2점밖에 감점 안 돼. 아 103은 N 구하고 N-A 구하세요 그랬는데 N만 103 적어놓고 틀려. 얼마 아까워. 맞아 아니야? 네. 그러면 1등급 맞을 거 2등급 받고 2등급 맞을 거 3등급 받는다. 가령이 지금 바보짓을 한 시험에 막 2개씩 이렇게 하고 있지 기본으로. 아 그래서 틀렸구나. 그 앞에 네 복잡한 거 다 풀었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 무정에는 서답형 3번을 다시 안 풀어본 티가 팍팍 났어요. 맞아 아니야? 근데 우리가 요런 것까지 맞을 수 있으면 안정적으로 네가 3등급은 최소한 갖고 갈 수 있단 말이야. 그 부피 문제 있잖아. 속도 문제. 우지가 지금 약한 게 부피, 속도, 넓이제. 도함수 아니 정적분 활용 파트가 자 봐봐. 우지가 그래서 네가 선생님 마지못해 아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아유 그래 앞에 거라도 해라 이랬지만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왜냐면 우리가 다 같이 하잖아.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 그래가 뒤에 것도 한번 했으니까 그럼 우리 앞에 거 할 때 얘는 뒤에 거 하고 있어. 그럼 지는 한 개도 모르겠거든. 그럼 또 안 해. 또 안 해. 그러면은 이렇게 빵꾸가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하든 못하든 선생님 해줄 때 좀 따라와라 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겠니? 근데 우리가 활용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서술형 3번 같은 경우도 사실 매천고등학교에서는 시험 자체에서 서술형 3번 이 뭐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
나머지는 뭐 16, 17도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였는데 그거 조금 했는 애들은 할 수 있으니까. 좌우대칭 문제나 주기함수 문제로 인테그랄 구하는 거는 그냥 한단 말이야. 근데 사다평 3번 같은 경우는 진짜 수능 4점짜리 문제 난이도란 말이야. 요런 게 1등급, 2등급 가르는 용도로 나오는 문제니까 요런 거 한 문제를 다는 못 맞춰도 물론 이가령 시체처럼 뭐 플러스 마이너스 틀리거나 뭐 n-a 구하라 했는데 n 구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럼 너무 아깝지만 그래도 인트로라도 기억해서 서술형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이 넓이가 이 넓이다 이래가지고 왜냐면 이게 서술형이 항상 배점이 크지 뭐 심할 때는 막 한 문제에 10점짜리도 있고 10몇 점짜리도 있고 그렇잖아. 맞죠. 그 통째로 다 날리면 점수가 얼마야? 맞아 아니야? 응. 그래서 뭐라도 좀 써보고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지요? 네. 자 그다음 개성국가 한번 볼까? 정적분 문제 뭐 나왔었나? 아 선배 1번 문제는 정말 단순하게 양변 인테그랄 문제지. 이게 적분 변수 문제지 그지? 아래 끝 윗끝에 미지수 들어가 있는 거 미지수를 포함한 적분 변수던가 뭐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인테그랄 뭐 있지? 뒤에 넘어갈까? 6번 문제. 나는 이것도 되게 기특한 게 숫자 x랑 숫자도 구분을 잘 해보면은 이거 되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기특한데 그래도 얘들아 그래도 시험 칠 때 안 틀릴 수 있게 더하기 빼기나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거 좀 주의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7번 문제가 사실 매천고등학교 서술형 문제랑 느낌은 비슷하지. 숫자가 덜 복잡해서 얘가 풀기가 쉬워서 그렇지. 그지? 그래서 결국 인테그랄에서 있잖아. 아까 그 서술형 3번 문제도 마찬가지였지만 넓이의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건 결국 fx와 gx의 넓이. 그래서 이쪽 fx 아니 gx f 인버스 x 인버스라는 표현 들어봤나? 인버스? 역함수 원래 옛날 사람들 인버스라 그랬거든. 왜 영어로 그냥 배울 때 그 전공책에 원서로 돼 있으니까 요 역함수에 봐봐 그 매천고등학교 끝머리 문제도 다 그거였단 말이야. 뭐 fx 이렇게 있어 맞지? 그럼 fx는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인버스 x 역함수 gx와 맞지? 그럼 꼭 뭐 묻냐면은 f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g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어요 보면은. 근데 요거를 역함수 이용해서 fx, y, xy 값으로 바꿔주면은 꼭 요렇게 나와요 또 보면은. 그렇게 나오게 내거든 문제를. 꼭 요값 요값이랑 요값에 요값이랑 같게 나온다고. 요 문제가 결국 킬러 문항이니까. 근데 사실 개성은 7번 문제에 나왔던 거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준 거 그대로 냈나 봐. 안 그랬으면 7번으로 안 내거든 이거. 자,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문제라서 뭐 크게 뭐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또 뭐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하고 fx 한 개밖에 안 나와 있지. 심지어 이거 fx로 바꿔서 하는 것도 둘 다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9번도 이제 단순 넓이 문제.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하고 계시니까 추가로 잔소리 나눌게요. 11번 문제도 굉장히 잘해요 보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1차 함수 곱하기 ft로 되어 있으면 그냥 전개해서 풀면 되지. 물론 뭐 이런 거 풀 때 주로 또 잔소리 하면은 이 가령은 또 괜히 뭐 하나 했다 그러지. 개같이 먹고 있지 그지. 잘하는 거니까 추가로 또 잔소리는 안 할게요. 어쨌든 서술형 3번 맨 뒤에. 서술형 3번도 양변 인테그랄 문제지 그지? 양변 프라임 문제. 양변 프라임 문제에서 왜 틀렸을까? 양변 프라임 문제 틀리신 분 심지어 8점 감점 받으셨어요. 왜 틀렸지? 9점이에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9점에서 8점 감점 시켰어.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잔소리 하고 있는
그대로 프라임 예쁘게 잘한 다음에 넘겼는데 6x는 플러스 됐고 10은 그대로 마이너스인 이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 주의하세요. 알겠냐? 똥바가지야. 네. 오늘 하루 종일 그걸로 욕먹고 있지, 그치? 근데 다시 얘기하면 나머지 부분은 잘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거까지 하면은야 그 못해도 2등급 잘하면 1등급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선생님이 애가 다 있겠어. 맞아 아니야? 그 다음 마지막 속도가 속도 넓이 문제는 뭐 중간에 나와서 얘기했고 속도가 속도 얘기 먼저 한번 해주면은 항상 X라고 나와 있는 친구는 항상 위치식이야. 맞나? 네. 이 친구를 프라임하면 뭐가 되지? VT식이 됩니다. VT를 한 번 더 프라임하면은 AT. 사실 AT라는 개념은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거든. 미적분 올라가면 뭐 배우냐면 너네 더블 프라임 배워. 이계도 함수라고 그래서. 사실 거기서 쓰는 개념이긴 한데 뭐 선생님들이 그냥 미리 가르쳐가지고 그럼 뭐 이계도 함수라는 게 결국 미분두분하는 건데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가속도 얘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결국 이게 미분과 적분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VT를 인테그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럼 결국 X 나오죠. 나와야 되는데 요때 주의점이 뭐냐면 요건 좀 이따가 한번 더 얘기할 텐데 그냥 인테그랄과 넓이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VT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 항상 특히나 이제 VT는 중요한 게 T는 0부터 시작이죠 항상. 그 앞에 어떻게 생겼든지 안 중요해. 그래서 사실 안 그려줘 요 앞에는. 요 앞에 그리면 안 돼 원래. 그럼 결국 요 넓이가 결국 이동 거리다. 근데 우리가 인테그랄 특성상 단순 인테그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부분 넓이가 뭐로 나오지? 마이너스. 그래서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해버리면 이 A 빼기 2B 이렇게 나와버릴 거 아니야. 속도의 인테그랄도 똑같은 얘기야. V가 0이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다? 어떻게 되는 거다? 반대쪽으로 가는 거다. 반대가 V가 음수라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내가 자꾸 이쪽으로 가가지고 네가 더 헷갈리나? 앞으로 이리로 가자. 선생님 수직선에서 오른쪽이 양수예요, 왼쪽이 양수예요 하는 친구. 0 시작. 그러면 양수일 때는 일로 가는 거야. 근데 V가 내려가고 있으면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다? 느려지는 거다. 느려지다가 0 되면 멈추겠지. 네. 그리고 음수로 내려가면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다. 가 기본적인 VT에 대한 개념이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넓이 얘기하는데 그냥 인테그랄을 때려버리면 이 아래쪽 이 부분은 마이너스로 나와.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직선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만큼 A만큼 이동했어. A만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B만큼 이동하는데 반대로 이동하겠지. 맞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까지를 그냥 인테그랄 때려버리면 요 위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VT를 그냥 인테그랄 때리면 위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동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 넓이 때랑 똑같이 넓이도 왜 넓이 구할 거면은 A는 그냥 하고 B는 마이너스 달아야 되잖아. 똑같이 이동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0AB면은 인테그랄 0에서 A까지는 VTDT 하면 되고 A에서 B까지는 마이너스 달아서 해라. 요게 위치랑 이동 거리 차이죠.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럼 결국 어디야? VT 제로일 때. 맞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식이 위치식으로 나와 있어도 문제를 디테일하게 풀려면은 프라임에서 VT식을 구해서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무슨 개념이야? 저기 우리 비그래프에서 속도의 변화라는 얘기야. 가속도. 속도가 가해지느냐
그러면 얘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잖아 지금.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속도가 줄어들면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속도가 이렇게 일정할 때 가속도가 빵이다. 물리 시간에 배운가? 네.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가? 얘는 물리 안 들어요. 중학교 과학 시간에도 안 들었어. 그거를 좀 주의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뭐 14번에 시각 t에 대해서 위치 x가 요거일 때 그럼 요것도 VT 구해서 하셔야 되겠지? 14번 문제. 고등학교 14번 문제. 매천 14번. 이 바보들아,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좀. 매천 14번. 매천 14번 틀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물리 잘해가지고 난 이거 잘하는데 하고 아이. 너무 배짱 부리면 그렇게 실수가 나온다. 알겠지? 네. 왜? 가령이가 특히 플러스 마이너스 잘 틀리고 더하기 빼기 잘 틀리는 문제가 유독 지가 잘하는 문제거든. 물론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데 이거 나 봤던 거, 이거 나 아는 거 이러면 망해. 알겠지? 이거 봤던 거니까 내가 좀 꼼꼼하게 풀어야지. 알겠니? 나머지는 뭐 VT 문제가 여기서 너무 크게 없었어요. 계산권은요? 계산권도 뭐 서술형 4번하고 그지? 서술형 4번 계산 서술형 4번 마지막 문제 8점짜리 문제 이걸 냈지? 맞지? 근데 특이한 게 배점 보면 아시겠지만 서술형 4번이긴 한데 배점이 제일 낮아. 맞지? 앞에 건 9점짜리거든. 그래서 얘들아 문제 풀 때 있잖아. 너무 앞에서부터만 풀지도 말고 너무 점수만 보고 풀지도 말고 인트로를 문제를 딱 보고 있잖아. 아는 문제부터 먼저 풀어 일단. 시간 배분 때문에. 알겠나? 확실하게 아는 문제 먼저 일단 풀고 그 다음 알 것 같은 문제 풀고 특히나 나 부분 못 푸는데 하고 안 풀면 돼 안 돼? 근데 그런 문제는 나중에 풀어도 좋으니까 일단 급하게 특히나 그래가 맨날 서술형 선생님 시간이 모자라서 서술형 다 찍었어요 이러잖아. 다 찍히나. 그래 안 그래? 자 그다음 마지막 부피. 부피를 왜 이렇게 틀리나 모르겠어. 나머지 서술형 2번 계고 서술형 2번 계산고등 매차는 부피 문제 없었잖아. 그랬네. 부피 문제 왜 이렇게 뭐 틀리는지 모르겠어. 근데 심지어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나머지 진짜 잘했거든. 근데 부피 문제 지금 풀기 싫었나 봐. 그래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나머지 양심이 있어 없어? 아니 풀기 싫어도 한번 했는 거잖아. 좀 풀어. VT는 심지어 부피라고 VT까지도 적었어. 3분의 1 이게 3분의 1 나중에 적었거든. 이 친구 공식이 좀 헷갈렸나 봐. 지가 하기 싫은 거니까 공식도 왜 안 들어가지 머릿속에. 그러니까 떠듬떠듬거려야 되는 거야. 지가 하기 싫은 거니까. 심지어 뭐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랬었나 봐. 저 표를 기억 안 나는데 그림 그려보니까 뭐 오. 밑에 야, 이거 다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하기 싫었나 봐. 넘어가서 나무지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나무지기 이건 뭐예요? 네? 이거 뭐예요, 도대체? 뭐지? 네가 하기 싫었나 봐. 반성합시다. 우지가 부피라서 어려운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어리제법이요. 이거 피타고라스 맞아? 아니, 우지가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 닭대가리야. 되게 하기 싫으니까 눈에도 안 들어와, 이제. 왜 이 친구가 절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플러스냐고 묻는 거야. 저거 넘긴 거 아니에요? 위에 지금 넘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에 그림 보면 피타고라스 있잖아요. 그래서 어리제법은 아니야, 쟤는 지가 뭐 했는지도 몰라. 네?
여기가 R이고 응. 이 전체가 H고 응. 요만큼이 8이거든. 응. 그래서 요게 H-8이고 여기가 8이야. 아 그래요? 그래서 8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고 푸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봤거든. 그림이 보니까 아 그래 피타고라스 썼는데 그러니까 풀기 싫으니까 이건지 저건지 분간도 못하는 거지 지금. 어... 지 어떻게 풀었는지도 그렇게 모르는 거야. 됐구나. 아... 아이고 피. 우지가 네. 결국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는 네가 하기 싫은 거, 자신 없는 거라서 던지는 게 더 많아, 알겠지?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면 잘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정리해 보면은 이제 뭐 어지간한 문제 우리 이제 다 봤어, 그지? 관건은 뭐냐면은 자만하지 말자. 그리고 싫어하는 문제일수록 잘 보자. 선생님이랑 다 한 번씩 한 거니까. 알겠지? 그 외에는 시간 배분 잘 하자. 선생님 이제 다 가르쳐줬어. 시간 배분하는 것도 가르쳐줬고 다 가르쳐줬지?